안녕 여러분, 개념에 강하다, 감동을 주는 개념 강의, 개념터치 S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의 기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도 잘 따라오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들,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드넓은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도대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우주의 신비를 풀기에는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 이론이 정리되어 지금의 빅뱅 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빅뱅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이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139억 년 전 엄청난 폭발로 인해 우주가 팽창하여 만들어졌다는 이론이며 지금도 이 팽창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쉽게 풍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풍선을 불기 전 점을 찍고 크게 불었을 때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사실을 역발상하여 최초의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인 것이죠. 빅뱅 이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고 증명한 과학자들이 있는데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자는 조르즈 르메트르입니다. 르메트르는 벨기에 천문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최초의 대폭발 우주론을 이론적으로 유도내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르메트르의 논문은 프랑스어로 제작되었으며 유명하지 않은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또한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여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빅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 우주 이론을 정립한 에드윈 허블로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그는 1923년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컸던 윌슨산 천문대의 구경 100인치, 다시 말하면 지름 2m가 넘는 망원경으로 성운을 관찰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찰하던 중 세페이드 변광선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준 광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그 주기를 통해 그 별이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변광성으로 지속적으로 지구와 그 성운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모두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과한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져 나타나는 세계띠를 의미합니다. 스펙트럼은 빨간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에너지량은 감소하며 진동수도 적어지고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파란색 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증가하고 에너지 또한 증가하며 진동수가 많아지고 파장은 짧아지게 됩니다. 고온의 광원이 빛을 방출하는 경우에 연속 스펙트럼, 고온의 별 주위에 에너지를 얻어 가열된 기체가 다시 빛을 방출하는 경우인 방출 스펙트럼, 별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흡수되고 남은 빛에 의해 생기는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관측되는 것은 대부분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주의 깊게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이 소리의 효과를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도플러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 곳에서는 파장이 길게 일정하게 나타나다가 대상에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다시 멀어지면 파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빛을 방출하며 멀어지면 빛의 파장이 늘어나면서 더 빨간색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색 편의입니다. 반대로 빛나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면 스펙트럼의 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청색 편의입니다. 이 은하는 빨간색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 현상에서 점점 우리 은하와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파란색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청색 편의로서 우리 은하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은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여 적색 편의, 청색 편의로 인해 우주 팽창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허블의 법칙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허블 덕분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던 정적 우주관에서 우주는 점점 팽창하며 이동하는 동적인 우주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블 망원경으로 나사에서 제작한 망원경이며 허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 있는 것이 아닌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망원경입니다. 다음 과학자는 미국의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입니다. 그는 허블에 의해 제안되었던 우주 팽창설에 수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초기 우주 조건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는 빅뱅 우주론을 통해 초기 우주 상태는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며 이후 엄청난 폭발과 함께 우주가 팽창되었다가 이후 밀도가 낮아지고 점차 온도가 내려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 호일은 영국 천문학자로서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였으며 우주의 팽창으로 늘어난 공간에 은하와 별이 생성된다는 이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밀도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둘 다 우주 팽창설에 기반으로 한 이론들이지만 빅뱅 우주론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면서 빅뱅 우주론이 좀 더 대세론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모프는 이 이론이 성립한다면 폭발 후 열기의 흔적이 우주에 남아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과학자들의 성과와 이어지는데 미국의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혼 안테나로 1960년대 무선통신을 위해 전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안테나에 알 수 없는 잡음이 잡히게 되고 이 잡음을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오는 일종의 빛이었고 이 빛이 안테나에 계속 잡힌 것이었습니다. 안테나의 방향을 바꿔도 날씨가 변해도 언제나 계속 일정하였고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일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은 맞아떨어졌고 그 성과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 우주 온도가 약 3000 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가 생성되면서 전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켈빈은 절대 온도이며 0도는 273.15 켈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기술의 진보로 인해 점차 미세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우주 상태에서 밀도와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빅뱅이라는 우주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빛이 우주 안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게 되자 우주는 투명해지고 물질들은 거품처럼 떠돌고 있다가 사라지고 일부는 뭉쳐 커지게 되면서 형태를 잃어 별과 은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주는 137억 살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기원, 빅뱅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나중에 고1 통합과학에서 자세히 나오니 지금은 맛보기로 봐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보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개는터치 S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